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프리시전 SCM입니다. 저희는 원자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원자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회사입니다. 저희는 원자재 가격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담당하는 R&D 파트와 이에 근거한 선물 운영과 또 현물 조달을 담당하는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남부발전의 유연탄 가격 예측 과제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본 과제는 발전소의 유연탄 구매 실적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현실과 똑같은 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선행지표 개발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프리시전 SCM은 서울대 통계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원자재 가격 예측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결선에서는 이 지표를 고도화하여 프리시전과 리콜 값을 올려 더 정교한 예측 값을 내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네, 이 본선의 좋은 결과를 결선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지 이어지는 8분의 발표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부발전 유연탄 가격 예측 과제를 담당한 주식회사 프리시전 SCM의 대표 김혜진입니다. 저희 회사 로고 밑에 보시면 휴머니스틱 인텔리전스라는 모토가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고객이 저희 자료를 고객사가 이 자료를 얻고 취득하고 해석하고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그 사용자 친화적인 그 조건을 저희가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멈춰도 될까요? 지금 자료가 바뀌어 있는데요. 먼저 그냥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바뀌어 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이 대회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저희 전부 다 원자재 시장에서 15년 이상의 트레이더와 원자재 시스템 개발자가 15년 이상의 개발자가 만든 회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해서 원자재 그 대기업에서 금속 트레이더를 하다가 현재는 대학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과 싱가포르에 있고요. 그리고 서울은 지금 서울대 통계연구소와 R&D를 산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지사에서는 지금 현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문제를 먼저 이제 뜯어다 보면은 저희 문제가 그 6개월의 트레이닝 기간 동안 2달의 예측을 하는 것이 한 데이터 세트였고 이것이 8개의 데이터 세트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제에서 보면은 고객사의 특별한 요구 조건이 있었는데요. SNS나 뉴스 등을 통해서 감성 분석을 통해서 예측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와 두 번째는 경제 지표 등 어떠한 가격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선행 지표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인덱스는 저희가 사실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저희가 적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저희가 로지스틱 라쏘 기법을 집어넣어서 만든 그 원자재 그 감성 분석 인덱스를 사실은 그 과정, 예측 과정은 굉장히 간단하게 1차에서는 아리마를 적용을 했고요. 2차에서는 그 인덱스를 직접 그 설명 변수로 넣은 아리막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오차값이 3.2를 기록했고 2차에서는 2.8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 아리막스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용자가 응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 과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이 구매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가격 예측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시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그 트레이더들은 다 아는 게 있는데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굉장히 많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사실 뉴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뉴스를 많이 본다고 예측력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보시다시피 상승한 날짜의 뉴스의 빈도수와 단어 빈도수와 하락한 날짜의 단어 빈도수를 보면 워드 클라우드에 보시면 단어가 똑같습니다. 상승하는 뉴스와 하락하는 뉴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한계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들을 인지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까 해서 서울대 통계연구소와 그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가격으로 변환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다가 지금 지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의 성능은 대략 한 가격 대비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점 어느 시점에서는 좀 이게 피팅률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테스트 그 트레이닝 데이터 6개월씩 지금 분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그 연속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R스퀘어 값이 0.95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로지스틱 나소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지표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성입니다. 국내 시장은 석탄이 총 15.5조 원이고요. 구리나 알루미늄 등이 금속이 대략 한 11조 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사실 석탄이 30조 원 정도로 올라갔고요. 금속이 20조 원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난 시장이죠. 근데 이 시장에서 사실 어떤 플랫폼들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큰 고객사는 발전소하고 제철소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제조사, 항공사 순입니다. 그리고 상사는 이들의 지금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대형 고객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플랫폼이 만약에 발전소가 사용을 하게 되면 광산과 상사, 펀드, 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어떤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여를 해야 이게 가능한데요. 저희 국내 발전사는 6개가 있고 민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11조 원을 석탄 구매를 했고 21년은 가격 폭등을 해서 20조 원, 그리고 포스코 같은 제철소가 또 다시 10조로 또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부발전을 보면은 작년 매출액이 4.5조 원에 그 석탄 구매액이 1.3조 원, 올해는 2.7조 원 예상되고 있고 내년은 3조 원입니다. 올해 보시다시피 재료비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적자 구간에 들어갈 판인데요. 올겨울이 춥다고 하는데 남부발전에 지금 기여를 해야 올겨울이 좀 따뜻할 것 같습니다. 난방값이 오르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구매 자료를 개선해 본 결과 구매 패턴은 상시 구매입니다. 1년에 대략 한 100회 정도 계약을 하고 있었고 50일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약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평균가를 수렴을 합니다. 예측 방법은 지금 현재 따로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광산이 주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개선했을 경우 타겟은 내년도 22년도도 3조 구매 금액 중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2% 개선을 했을 경우 대략 한 600억 정도 저희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검증을 하기 위해서 검증 자료가 지금 여기는 빠져 있는데 구매 자료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구매 자료로는 인도네시아 탄으로만 계산을 했을 경우 총 5,600만 달러를 구매를 했었고 같은 기간 동안에 저희의 구매 자료로 만약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대략 26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어서 대략 한 5% 효과가 났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들어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장의 경쟁에서는 블룸버그와 로이터가 60%를 양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업체들은 M&A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독점화를 넓혀가고 있고요. 이 시장에 어떻게 진입을 할 것인가 안 그래도 저도 고민 중이었었는데 이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은 자체 터미널이 있고 이 터미널에 사실상 거의 최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통한 예측 방법이 이제 툴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는 그 툴을 다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남부발전에서 이런 과제를 내줬기 때문에 참 그 해안에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그 거대 수요자가 플랫폼을 만들 경우에는 사실 그 부속 업체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사실 이 특수 시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 운영 계획은 과제에 성공을 해서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부속 기업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여 내년도 매출이 대략 한 7가 기업에 6억 원 정도로 매출을 올리고 2023년에는 섹터를 난방유와 항공유와 다른 금속 시장으로 확장을 해서 성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표님 단상 가운데 자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대표께서 발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실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고민했던 점, 또 어려웠던 점
상당히 솔직하게 잘 밝혀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 인간의 인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 지표를 개발해서 적용하는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이미 이 원자재 가격 예측하고 또 애널라이즈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 개발 인원들이 계신데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이 정확도를 정말 높이려면 어떤 점에 좀 더 향후 치중해야겠다라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게 자료가 데이터가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미리 저희의 인덱스라는 것은 선행을 해서 미리 감지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긴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간별로 오차가 발생해서 피팅들이 낮아졌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이나 LSTM을 썼을 때 성능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리마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만약에 과제가 채택이 돼서 사용자가 그걸 직접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시스템의 성능이 낮아도 되고 담당자가 금방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융용성이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대답해 주신 거에 연속될 것 같은데 사실 아리마는 좀 이제 그 단점이 명확한 거잖아요. 주기성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아리마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겠고 사실 그 석탄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주기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셨고 사실 프로페시나 다른 LSTM 말고도 최신 프로페시나 이런 다양한 시계열 이제 학습을 하고 예측해주는 딥러닝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고민을 해보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3개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시즈널리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이게 예측 기간이 2달이기 때문에 시즈널리티가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즈널리티 넣는 것보다 없는 게 성능이 좋았고요. 만약에 장기간 사실 여기서 필요한 건 6개월 정도 예측이거든요. 저희 장기 계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1년간의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즈널리티를 넣었어야 하는 게 맞지만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즈널리티를 뺐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어떤 기법을 활용할 의향이 있냐? 당연히 그건 저희의 모든 사람의 숙제고요. 그거는 전문 회사가 아닌 블룸버그, 로이터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점수가 MA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거를 봤을 때는 어쨌든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 데이터로 예측을 하기가 여러 이유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였고, 그래서 SNS나 뉴스를 통해서 비정형 정보를 이제 찾고 그로부터 이제 예측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 거는 기존에 이제 이쪽에 많은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아마 이쪽 방향에서 굉장히 쉽게 접근했을 것 같은데. 어떤 정보들을 게더링하고 그 정보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임팩이 컸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로부터 예측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정보는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오일닷컴이나 로이터나 이런 정보를 많이 참조를 해서 크롤링을 했고요. 이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배치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로지스 방법을 이용을 해서 TF, IDF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라쏘 페널티를 줘서 그러니까 감성 분석에 의한 게 아니고요. 긍정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알아서 너네가 그 가격을 예측하는 단어들을 나열시켜 갖고 그것을 인덱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더 발전한 사실 트위터에 있는 사실 원래 이제 사실 기술 멘토 분께서 채팅창도 열어주시고 채팅창에서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것까지 다 반영을 시켜달라 하는 것이 나중 이제 그 다음 차기 과제로 좀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까지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이었죠. 어려운 점은 데이터에 붙어 있는 어떤 그런 크롤링을 할 때 사실은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좀 따져야 되는 것도 어렵고요. 요새 점점 막히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갖고 사업성이 있는 정도로만 사실 조정을 했습니다.
그 실제 구매할 때는요, 콜 그 석탄 인덱스 지수를 저희가 참조를 하는데요. 그걸 참조하면서도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저희가 참고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 분석하시면서 이 지수들의 상관관계 같은 게 혹시 찾아지셨나요? 아, GCI의 ICI 1, 2, 3, 4요? 네, CPI랑. 아, 예, 물론 상관계가 워낙 높기 때문에 IDX 처음에 변수 1을 먼저 찾았고요. IDX 2, 3는 그냥 뭐라 그럴까, 간단히 말하면 스프레드를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트레이더들은 스프레드라고 말을 하거든요. 원래 시장에 벤치마크 가격이 있고 나머지 가격들이 자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 가격에다 얼마를 더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를 더 더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사실 IDX 1, 2, 3가 대부분 다 0.9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GCI와 뉴캐슬은 사실 틀려서요. GCI와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지수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그 성장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그런 방법의 기술적 방법론으로 국내외 원자재 카테고리별 플랫폼 개발이 가능하다고 제안을 주셔서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범용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석탄 플랫폼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배터리 플랫폼을 개발한다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석탄이나 배터리나 사실 석탄 금속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약간의 그냥 많이 뉴스 크롤링하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면서 주제로 옮기면서 인덱스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처음에 개발하는 게 힘들고요. 응용하는 거 굉장히 쉽고 그다음에 상사가 같습니다. 국내 LG 상사하고 GS 글로벌 같은 회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상사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손님만 메이저 커스터만 바뀌는 거지 사실상 같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리시전 SCM의 발표와 질의응답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